자, 올해 처음으로 한국 증시의 거래 대금이 최저점을 찍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현재 증시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증시는 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와 원인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의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3월 24일 어제 날짜 기준으로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무려 6조 9천억 원. 야, 평소에 그래도 10조대를 유지하던 코스피가 작년 11월, 12월 큰 하락장일 때도 8조대를 유지하던 거래대금이 6조 9천억 원이라는 올해 최저점 거래대금을 발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5조 3천억 원이라는 가장 작은 최근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발생시켰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길래 이토록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지 함께 보게 되면, 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달러 강세,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1470원 정고점 가까이에 현재 다시 한 번 더 달러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달러의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달러가 강세일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빠지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이것을 역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상관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달러가 강세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현상들을 항상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달러 강세가 도대체 그럼 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트럼프의 또 관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트럼프의 관세가 4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면적 관세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제약,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는 좁은 범위의 관세가 펼쳐질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관세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런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그동안 빅테크들이 매도세가 됐던 것을 매수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최근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에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온다, GDP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렸었는데, 여전히 지표로 봤을 때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 PMI 예비치가 현재 54를 나타내게 되면서 예상치 50 대비해서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확장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달러 강세의 이유가 되겠고, 여기 더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빠지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한국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하향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25년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 낮추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다? 관세 이유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관세가 현실화될 시에 경쟁력이 하락하고 성장 동력이 하락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관세가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실현이 얼만큼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성장 전망치가 검토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네요. 자, 네 번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래도 이 현재 대통령이 공석인 자리에서 거기다가 탄핵과 관련된 심판이 현재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T보고서에서 뭐라 나왔냐면, 탄핵 심판이 늦어질수록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입안 효과가 낮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오늘 증시의 하락을 좀 가속시킨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약에 국내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이 하락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더 공부를 하고 종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이 종목의 힘의 강도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놈이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증시가 하락을 할 때는 진짜인 놈들은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던가 힘이 강한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락 구간에서는 내가 받은 종목들의 가격이 싸지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치 해석과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좀 잘 공부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할 때는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증시가 만약에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 무작정 손을 놓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